혹시 요즘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게 되시나요? 영상을 보다가 SNS를 보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 3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기운도 없죠. 그런데 이 습관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중 증가,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요약: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숙면을 방해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우울, 비만, 뇌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 휴대폰을 봅니다. 사실 저녁 시간에 SNS나 영상 콘텐츠를 보는 일 자체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과 뇌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의 경우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왜 폰을 보며 잠들면 안 되는가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1. 수면을 방해하는 빛의 힘. 우리 몸은 저녁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에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졸음을 유도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현대인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으로 햇빛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뇌는 블루라이트를 감지하면 낮으로 인식하게 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생체 리듬이 교란됩니다. 결국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수면의 질은 얕아지며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줄어들었고, 수면 잠복기 즉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6분 이상 길어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높아지고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 딥슬리프의 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침실 조명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꼭 휴대폰이나 TV뿐 아니라 침실에서 사용하는 LED 스탠드나 밝은 천장 조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전 환경은 어두울수록 좋으며 노란빛 계열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최소 수면 2시간 전부터는 조명 밝기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만과 혈당 증가에도 영향. 폰 본다고 살이 찐다니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식욕을 자극하고 특히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식욕 증가로 끝나지 않고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야식입니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고 야식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야식은 대부분 고열량, 고탄수화물 음식이 많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당대사 장애를 함께 유발할 수 있죠. 미국 국립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 외부고서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성인은 7시간 이상 자는 성인보다 비만 위험이 약 55%더 높았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하루 이틀의 피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사 기능이 무너지고 체중 조절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수면 부족이 혈당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6일간 수면을 제한한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이 염려되는 분이라면 수면 관리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3. 뇌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보통 밤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조명을 끄지 않고 무드등을 켜놓은 채 잠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주 미세한 빛조차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은 수면 중 심룩스 정도의 약한 빛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심룩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드등보다도 낮은 수준의 밝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약한 빛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낮아졌고 다음날 낮 동안 작업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설친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빛에 노출되면 뇌의 깊은 수면 단계가 방해받고 기억력 유지나 새로운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무드등 정도의 빛도 정말 영향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도 백룩스 이하의 빛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수면 후 인지 기능 저하와 인슐린 감수성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환경에서의 빛 차단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우울과 불안 증상 증가. 휴대폰을 보며 잠드는 습관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 수준이 평균보다 25% 높았고 불안 수준도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심리적 요인만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에 기인합니다. 밤에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이러한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편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한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기분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분비량이 떨어지면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낮에 휴대폰을 많이 보면 괜찮은가요? 낮 시간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무조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낮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적 피로감을 높이고 저녁이나 밤에 더 긴 사용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1에서 2시간 이내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충분한 수면 위에 쌓이는 건강입니다. 기분이 뒤숭숭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잠들기 전까지도 손에서 놓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지만 눈 건강에는 생각보다 더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보면 눈의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눈의 홍채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반응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처럼 강한 빛을 쬐게 되면 망막으로 들어오는 광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에너지가 강한 단파장이기 때문에 망막에 있는 시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안구건조증, 눈의 피로, 흐릿한 시야 같은 증상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황반변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도 잠 안 올 때 폰 보면 잠이 오던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상태는 뇌가 깊은 수면 준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즉,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건 말 그대로 지쳐서 기절하듯 잠드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뇌는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면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음날 피로가 더욱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수면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다음날 눈의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아 시력 저하나 안구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눈을 감았을 때 눈앞에 잔상이 남거나 눈이 자꾸 뻑뻑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눈 건강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기. 이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체중 증가, 우울증, 눈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실천만으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 중단.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수면 루틴 고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 안 올 때는 휴대폰 대신 책, 명상, 클래식 음악 활용,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터 활용하기. 특히 수면 중 잠시라도 깼을 때 폰을 확인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다시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뇌는 각성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실천해보신 수면 팁이 있다면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몸을 망치기도 지키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